안녕하세요. 천국의 이발과 제입니다. 자, 오늘은 재회가 안 되는 상대, 이 재회가 불가능한 이 이유는 이미 상대가 가지고 있다. 즉, 이 이별의 원인은 여러분이 아니고 여러분의 X에게 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고질적인 문제, 그리고 이미 그들이 이 이별에 대한 답을 완전히 정리한 상태에서 이별이 된 경우입니다. 자, 모든 이별은 일단은 단호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 대해서 그들이 생각할 때 그 이별이 실수일지라도 그들은 일단 그들이 한 결정에 대해서 확신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별 후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늘 이 점을 강조하지만 이별을 결정적인 것으로 받아들이지 마라. 왜? 이별을 일단 선고할 때는 그들은 나름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한테 이별을 던지지만 그 이후에 여러분의 행동이 그들의 결정에 크게 변화될 여러 가지 많은 요소들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이별 후에는 여러분의 반응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주제는 여러분이 아무리 노컨택을 해도 즉 재회가 힘들 수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모델은 나르시스트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노컨택을 하든 아니든 굉장히 까다로운 존재들입니다. 여러분이 노컨택을 끊임없이 방해하며 여러분을 끝까지 괴롭힙니다. 나르시스트의 문제는 연애 초반에만 굉장히 좋습니다. 연애 초반 한 달, 두 달만 천국을 간 그러한 연애다. 클라우드9을 때려버리고 연애 3개월부터는 지옥이 시작되는 게 나르시스트의 연애다. 일단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전개를 이해하시면 쉽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연애 당시 내내 여러분을 괴롭힙니다. 여러분한테 파워플레이를 하고 계속 이별을 던지고 너는 나와 자격이 맞지 않는 연인이다. 그들이 잘하는 스탠스가 이런 겁니다. 우리는 안 맞는 것 같아. 헤어져야 돼. 이런 얘기를 자주 하면서 여러분한테 힘들게 한다. 그러다가 가끔 나르시스트가 여러분한테 이별을 받기도 합니다. 예, 가끔 그런 일이 발생도 합니다. 자, 하여튼 여러분이 굉장히 균형 감각을 잃은 의뢰 연애를 오랫동안 했고 상대방이 악성 나르시스트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연애 동안 굉장히 힘들었다. 수십 번의 이별을 당하고 또 수십 번의 재회를 반복하면서 아주 관계가 탁식해졌다. 자, 그래서 여러분도 많이 지친 상태에서 지금 이별이 되었다라면 좀 재회가 힘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별 후에 상대한테 연락이 자주 오는 건 좋습니다. 이게 제가 어제 다른 채널에서도 이 얘기를 했지만 많은 경우에 본인이 이 이별에 대해서 확실한 결정을 못한 상태에서 이별을 던졌는데 여러분이 이별을 잘 수용하고 노컨택을 알았던 몰랐던 이별을 잘 수용하고 노컨택을 잘 대응을 할 때 바로 무너지는 X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주 연락을 하면서 상대가 나를 정말로 아직도 좋아하는가? 내가 이별을 던졌지만 상대도 이별을 생각했던 것이었던가? 이런 거에 대한 의문을 가지면서 연락이 오면서 다시 재회가 성공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상대 X가 조금 자존감이 부족한 사람들이겠죠. 하지만 뭐 자존감이 완벽한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절대 진리입니다. 이별을 던진 사람은요. 이별을 받은 사람, 즉 여러분들이죠. 여러분들이 자기네들을 계속 좋아해주고 사랑해주길 원합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이별을 던지는 거예요. 굉장히 이중적이고 좀 역설적이잖아요. 근데 이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부메랑 테크닉을 얘기하잖아요. 그들이 여러분한테 이별을 던졌을 때 여러분도 같이 이별을 던지면 재회 확률 95%이다. 여기에 대한 연구조사도 있고 실증 사례도 있다. 그래서 이별 후에도 그들이 자꾸 연락이 자주 오는 케이스들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나르시스트고 하나는 좀 자존감이 좀 부족하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이 이별을 잘 수용했기에 여러분의 어떤 노컨택에 현타가 바로 맞은 경우죠. 네. 이 두 번째, 정상적인 멘탈을 가진 사람이 이별 후에 자꾸 그쪽에서 연락이 온다는 건 좋은 신호입니다. 하지만 나르시스트가 연락이 자주 오는 건 좋지 않다.
그들은 무조건 연락이 자주 옵니다. 이별을 그들이 던져놓고도 여러분이 노컨택을 잘 수용을 하고 잘 응대하면 그들은 쉽게 무너지면서 여러분한테 계속 연락이 오면서 여러분의 노컨택을 당해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재회가 되지 않는다. 재회가 된다 해도 금방 헤어진다. 그래서 결론, 여러분의 X가 나르시스트다. 심각한 악성 나르시스트라면 재회가 힘들 수 있고 또 이런 분들하고는 재회를 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move on 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모델입니다. 두 번째 모델은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그 형태나 그 패턴은 굉장히 티피컬하다, 전형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 저번 주죠 라이브에서 애정결핍 이슈가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제가 하였습니다. 즉 두 번째 모델은 애정결핍 이슈가 있는 모델들입니다. 어렸을 때 부모한테 학대를 당했거나 이혼을 했거나 뭐 이런 분들이 되게 회피형이 되거나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연애를 조금 난잡하게 한다든지 이런 성향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상대의 X가 여러분이죠. 여러분의 X가 단기 연애를 계속 하시면서 계속 리바운드나 환승을 만들어가는 유형이다. 여러분도 이 여러분의 X의 리바운드였고 또 여러분을 차고 새로운 리바운드를 만들어서 나갔다. 이런 식의 연애를 했다면 그 상대의 수많은 X 중에 하나일 뿐이다. 대개 여성분들이 이런 스탠스를 가지고 오면 좀 재회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남자들이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굉장히 레어한 케이스입니다. 남자들은 상당한 어떤 스펙을 가진 바람둥이가 이런 행동을 하는데 제가 볼 때 한 1000명에 1명 있어요. 남자분 같은 경우인데 여성분들은 상당히 꽤 보입니다. 제 상담의 케이스를 볼 때. 그래서 여러분의 X가 남자든 여자든 간에 애정결핍 이슈가 있다. 어렸을 때 유년기의 그 가족 환경이 별로 좋지 않다. 별로 좋지 않다는 말이 좀 그런데 상당히 좀 불운했다. 그리고 부모한테 사랑을 많이 못 받고 가족 관계가 해체가 되면서 애정결핍 이슈가 있었던 분이 또 연애를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드라마틱하게 하신다. 젊은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한 30대 초반의 여성분이 있다고 봅시다. 뭐 남자일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 수많은 연애를 해왔다. 근데 다 6개월 이상 넘긴 연애가 없다. 3개월, 4개월, 6개월, 7개월 이렇게 짧은 연애를 계속하면서 리바운드를 계속 또는 환승을 계속 만들어가면서 그것도 자기가 늘 찼었다. 자기가 차인 적은 없어. 자기가 늘 먼저 관계를 브레이크업하면서 계속 파트너를 바꾸면서 단연간 단기 연애를 계속 파트너를 바꾸면서 해오고 있다. 이분들은요. 리바운드가 깨질 때 여러분한테 과거로 돌아오기보다는 새로운 파트너를 또 만드는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X가 이러한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약간 난잡한 연애를 계속 하시는 분들이라면 좀 재회가 힘들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모델은 여러분의 X가 나르시스도 아니고 금방 두 번째 모델 같이 이렇게 애정결핍 이슈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난잡하고 드라마틱한 연애를 하시는 분도 아니고 그냥 일반 정상인입니다. 이 세 번째 모델은 판단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제가 세 번째 모델 같은 건 어떤 경우냐면 정상인이고 상당히 정서적으로도 안정되어 있지만 여러분에 대한 애정이나 감정이 처음부터 없었던 경우입니다. 애정이나 감정이 없는데 어떻게 연애를 할 수 있어요? 많이 발생합니다. 되게 현실적으로 결혼이 필요해서 만나셨던 분, 뭐 소개팅이나 결정사를 통해서 꼭 그거 아니더라도 하여튼 여러분과 어떤 인연이 있어서 연애를 했지만 여러분과 어떤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이별을 처음부터 좀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외면적인 조건이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조건, 여러 가지 현실적인 것들을 봤을 때 이상적인 파트너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였지만 마음이 열리지 않는 상황들입니다. 이것은 좀 어렵습니다. 세 번째 모델 같은 경우는.
그래서 처음부터 여러분한테 마음의 공간이 열리지 않았던 경우, 그러나 노력은 했지만 결국은 안 될 것 같아서 헤어진 경우입니다. 요건 되게 단기 연애로 끝나는 연애들이죠. 이것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X와 연애를 잘 이렇게 복귀하시면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모델입니다. 네 번째 모델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연애가 굉장히 힘들었고 또 여러분이 헤어지면서 상대의 부모나 상대의 가족한테 많은 실수를 했다. 뭐 욕을 했다든지 싸움을 했다든지 대개 이 파혼의 경우가 네 번째에 속합니다. 여러분 파혼의 경험이 있다라면 사실 현실적으로 재회하기가 조금 힘들 수 있어요. 뭐 제가 수천 건을 상담했지만 파혼하신 분이 다시 재결합하는 경우가 정말 놀랍게도 몇 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여러분 뭐 챗GPT한테 물어봐도 되고 통계를 봐도 되지만 파혼의 경우가 다시 재결합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매우 힘듭니다. 저도 어렵게 해서 성공한 케이스가 한 번 있었습니다. 과거에 저하고 이분하고 상담을 10번 이상 했어요. 그 파혼이 됐었는데 다시 재결합이 됐는데 굉장히 그 과정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왜 파혼이 힘드냐? 상대 부모나 상대의 가정, 그리고 본인 가족, 본인 어머니, 아버지, 이 모든 양가 가족들한테 큰 상처와 자존심의 공격, 수많은 파노라마가 생기기 때문에 이게 힘든 거예요. 결혼이라는 것이 한 가정과 한 가정의 어떤 정치적인 만남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복잡한 이 혼인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문제, 재산 문제, 인격적인 문제, 여러 가지 스펙적인 충돌, 감정 싸움, 자존심 싸움, 복잡한 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파혼이라는 것은 상대 X한테도 그리고 여러분한테도 엄청난 트라우마와 상처를 줍니다. 이걸 회복한다는 건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이 집착하기보다는 여러분이 파혼의 이슈가 있다라면 좀 죄송하지만 냉정하게 좀 바라보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자, 오늘 제가 재회가 안 되는 이유, 이미 상대방에게 있다. 이 방송을 만든 이유는 여러분, 이 세상 일이 다 여러분 마음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노력은 했지만 상대가 심각한 인격적인 문제가 있거나 어떤 굉장히 불우한 과거 이슈가 있어서 연애 자체가 불안정한 사람들, 여러분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오늘의 저의 핵심 말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너무 상처받지 말고 여러분 자신을 자학하거나 여러분의 스스로 자존감이 내려갈 필요가 없다. 여러분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연애가 실패했다고 해서 본인 스스로를 학대하거나 자학하는 그런 불필요한 행동은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